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한청민입니다. 오늘 또 의미 있는 기자회견 하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당의 신상정 대선 예비후보가 등록을 했고 오늘 강상구 예비후보께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 함께 하신 분들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정미 부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배준호 부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혁재 사무총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용신 정책위 의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김현주 성평등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강상구 정의당 대선 예비후보 지금부터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후보 경선 출마자 강상구입니다. 기자 여러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자리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출마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뛰는 변화, 정의당에서 대한민국까지. 우리가 할 일은 체제를 바꾸는 정권 교체입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를 원합니다.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이유는 거대한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오랫동안 국민을 착취했던 특권 세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키기 위해서 국민의 자존감을 비로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권 교체를 원합니다. 정권 교체는 정권 교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체제는 그대로인 채 사람만 바꾸는 정권 교체, 정당이 아니라 개인의 초점이 맞춰진 정권 교체, 내용이 어떻든 무조건 바꾸고 보자는 정권 교체는 정권 교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대한 부정이 없어지고 특권 세력을 일수하는 정권 교체, 국민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의 본질에 접근하는 정권 교체의 밑그림을 촛불 정신에 입각해서 함께 그려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염원을 담아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이번 출마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내놓으려 합니다. 30년 만에 온 항쟁의 후속 작업답게 체제를 바꾸는 정권 교체, 불의한 세력과 일체의 타협 없는 정권 교체, 촛불에 기대해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정권 교체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의로 가득한 대한민국을 바꾸고 교활한 신분사회를 평등한 연대사회로 바꾸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함께 그리고 정의당과 함께 가슴 뛰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구체적으로 5개 과제, 20개 실행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민주주의의 적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박근혜뿐 아니라 이명박도 수사 대상입니다. 저는 김대중 정권 시절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조사관을 했습니다.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독재 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20, 30년째 자식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애끓게 노력하는 유족들을 지켜봤습니다. 경찰과 안기부에 의해 고문당했던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사회 곳곳에서 멀쩡히 활동하고 있는 과거의 나쁜 사람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진상규명 없는 민주화는 희생자들의 고통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청산 없는 민주화는 어떤 사람들에게 수십 년의 아픔을 남깁니다. 처벌 없는 민주화는
언제든지 퇴행의 역사를 부활시킬 독버섯을 온전시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30년 부패 세력을 청산하여 미래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 반민주 행위 일체에 대해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탄핵 결정 후 특검은 박근혜를 즉각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권력형 비리와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를 위해 4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반민주 행위자 처벌 특별법과 반민주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난 10여 년의 권력형 비리를 재조사하겠습니다. 반민주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가 할 일은 이렇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진상이 은폐됐던 권력형 비리 재수사, 삼성 엑스파일 사건, 삼성 비자금 사건, BBK 및 내곡동 사건, 성완종 사건 등을 재수사하겠습니다. 과거 사실의 진상규명에 소급 입법은 불가피합니다.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조사를 특검 수사를 이어가다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및 자원외교, 방산비리, 용산 참사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부터 집행 과정까지 샅샅이 조사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들을 처벌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민주 세력 청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첩정책 청산하겠습니다. 반민주 정부가 추진했던 제도 및 정책을 청산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정책이 특히 그렇습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정책, 부역자가 위반하거나 제안한 정책은 확실하게 청산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안종범 등이 수첩에 적어 집행했던 수첩 정책은 전면 재검토 후 폐지하겠습니다. 넷째, 반민주 행위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반민주 행위 기억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반민주 행위자 임명사전을 편찬하겠습니다. 법 앞에 10,000명만 평등한 사회, 그 10,000명의 블랙리스트를 파악해서 국민 앞에 공개하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뿐만 아니라 역대 정경유착 관련자들이 리스트에 포함될 것입니다. 과거 권력형 비리 재수사로 드러난 모든 관련자들, 그리고 사건 은폐 가담자들을 포함하겠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 퍼져 있는 이른바 삼성 장학생들, 알자회 같은 군대 내 사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국정원, 언론의 반민주 행위 가담자들도 대상입니다. 정리된 목록을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공개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교육 홍보하겠습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반민주 행위자 관련 상징물을 없애거나 민주주의 학습 기념물로 바꾸겠습니다. 특히 박정희 기념관을 반민주 행위 역사 기업관으로 바꾸고 그곳에서 반민주 행위자들의 역사를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세대들의 민주주의 학습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국민의 줄푸스의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줄푸스는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핵심 정책 기조였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줄푸스의 최초 위반자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은 줄이고 대기업을 위해 규제는 풀고 권력자들이 주도하는 법 질서는 세우자는 원칙이야말로 이제 분명히 청산 대상입니다. 대신 저는 국민의 줄푸스를 제안합니다. 노동시간은 줄이고 복지비는 풀고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국민의 줄푸스는 99%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노동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비정규직이란 말을 사전에서 아예 지우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를 늘리겠습니다. 기본소득보다 먼저 실현되어야 할 것은 공공복지입니다. 공공의료, 공공보육, 공공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권력을 나누고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임기 1년 반 내에 개헌하겠습니다.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겠습니다. 노동을 비롯한 사회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뿐 아니라 연령, 인종, 장애,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 피선거권 40대 이상 등 참정권 제한 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입니다. 촛불의 시선으로 광장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촛불 세대의 눈으로 19, 25, 40 제한을 철폐하겠습니다. 선거 연령 18세 하향은 당연합니다. 19세 이상 당원 자격 요건도 폐지하겠습니다. 25세 이상 국회의원 피선거권 요건, 대통령 출마 자격 40세 이상 요건도 폐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학 연합을 만들어 공정한 경쟁이 수저 계급으로 인해 더 이상 불가능해진 교육을 뜯어고치겠습니다. 창의성 중심 시대에 맞는 교육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주입식 교육이 문제였는데 30년 지난 지금도 주입식 교육이 문제입니다. 87년 이후에도 학교에서는 독재가 계속됐다는 얘기입니다. 창의성 중심 교육이란 공부에 관한 민주적 권한을 학생들에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에 원하는 사립대학까지 포함하는 대학연합을 만들고 대학연합의 공동전형, 공동학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 희년을 선포하고 20대 부채를 탕감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로 생긴 일정 액수의 부채를 탕감하겠습니다. 청년의 부채는 반값 등록금 약속을 안 지키고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정부 정책 실패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20대 부채 탕감은 정당합니다. 네 번째, 반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재벌을 해체하겠습니다. 금융 논리가 아닌 산업 논리에 따른 재벌 개혁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다문화 시민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촛불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수출하겠습니다. 빈곤과 불평등, 차별이 만연한 세계에서 지금 지구 곳곳의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은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전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의 촛불을 엄청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촛불은 결국 박근혜, 이명박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독재와 신자유주의가 만든 세계적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과 그룹들의 네트워크를 새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입니다. 급진적이고 담대한 실천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국제 질서가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미래 산업에 대한 구상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모든 발전을 한 번에 날려버릴지도 모르는 대장의 싹이 있다면 잘라야 합니다. 첫 번째, 한미 FTA 폐기를 걸고 통상협상에 대처하겠습니다. 트럼프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미 FTA 체결 당시 문제가 됐었던 투자, 지적 재산권, 서비스 분야 등을 개정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당하게 협상하겠습니다. 둘째, 평화 상생의 한반도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매우 빠른 속도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급진적이고 담대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될 때입니다. 한반도의 화약고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로 만들겠습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 공격적 성격을 배제하도록 미국과 협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장사정포의 후방 철수 등 상호 위협 감소를 맞교환하겠습니다. 나아가서 2020년까지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과의 긴장 고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공동체의 토대를 형성하는 일을 새 정부가 나설 것입니다. 마지막 과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있는 시민에서 조직된 힘으로 나아갑시다. 촛불광장의 힘은 우리의 일상도 바꿔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 경험,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에서 멈추지 말고 조직된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촛불을 들지 않아도 늘 촛불이 타오르는 사회,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의 사회, 계속되는 평화와 연대의 사회는 깨어있지만 개별화된 시민이 아니라 그 시민이 조직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정치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치의 생산자가 됐을 때 일상의 정의가 가능해집니다. 직장에서 마을까지 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대폭 보장하는 연대사회 전환법을 만들겠습니다. 농민, 빈민, 영세 자영업자들의 조직화에 방해가 되는 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의당 당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집시다. 촛불은 이변이었습니다. 하나의 불씨가 들불이 된다는 말의 현실감을 우리는 이번에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 속에서 정의당의 존재감은 빛났습니다. 비록 실력에 걸맞게 평가받지 못하고 노력에 어울리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정의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격변을 선도할 조직된 힘이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광장을 밝혔던 것처럼 정치혁명의 과정에서 정의당은 촛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의당에게도 새로운 미래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에서 제가 후보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혁명이고 대이변입니다. 정의당발 뉴스 가운데 가장 가슴을 뛰게 할 소식은 강상구가 후보로 결정됐다는 뉴스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모으고 고개를 돌려 정의당을 바라보게 할 힘, 별일 없을 것 같은 정의당에서 새로운 인물이 세대의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전할 때 그 힘은 생길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 익숙한 선택은 익숙한 결과를 낳습니다. 변화의 불씨는 뻔하지 않는 선택으로부터 타오릅니다. 정치 혁신의 불을 당기기 위해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새로운 인물의 등장입니다. 그러므로 당원 여러분, 제가 정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정의당의 최선의 대선 전략입니다. 최선의 대선 전략을 통해서 한국 혁명을 선도할 가장 매력 있는 정당, 정의당 당원으로서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와 함께 우리의 가능성에 집중하고 우리가 만들 희망에 집중합시다. 강상구와 함께 우리의 전망을 다듬고 우리 집권의 미래를 앞당깁시다. 가슴 뛰는 변화, 정의당에서 대한민국까지 우리 힘으로 이뤄냅시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입니다. 오늘 또 의미 있는 기자회견 하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예비 후보가 등록을 했고 오늘 강상구 예비 후보께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 함께 하신 분들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정미 부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배준호 부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혁재 사무총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김현주 성평등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강상구 정의당 대선 예비후보 지금부터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후보 경선 출마자 강상구입니다. 기자 여러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자리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출마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뛰는 변화, 정의당에서 대한민국까지. 우리가 할 일은 체제를 바꾸는 정권 교체입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를 원합니다.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이유는 거대한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오랫동안 국민을 착취했던 특권 세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키기 위해서 국민의 자존감을 비로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권 교체를 원합니다. 정권 교체는 정권 교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체제는 그대로인 채 사람만 바꾸는 정권 교체, 정당이 아니라 개인의 초점이 맞춰진 정권 교체, 내용이 어떻든 무조건 바꾸고 보자는 정권 교체는 정권 교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대한 부정이 없어지고
특권 세력을 일수하는 정권 교체, 국민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의 본질에 접근하는 정권 교체의 밑그림을 촛불 정신에 입각해서 함께 그려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염원을 담아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이번 출마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내놓으려 합니다. 30년 만에 온 항쟁의 후속 작업답게 체제를 바꾸는 정권 교체, 불의한 세력과 일체의 타협 없는 정권 교체, 촛불의 기대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정권 교체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의로 가득한 대한민국을 바꾸고 교활한 신분사회를 평등한 연대사회로 바꾸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함께 그리고 정의당과 함께 가슴 뛰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구체적으로 5개 과제, 20개 실행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민주주의의 적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박근혜뿐 아니라 이명박도 수사 대상입니다. 저는 김대중 정권 시절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조사관을 했습니다.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독재 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30년째 자신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애끓게 노력하는 유족들을 지켜봤습니다. 경찰과 안기부에 의해 고문당했던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사회 곳곳에서 멀쩡히 활동하고 있는 과거의 나쁜 사람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진상규명 없는 민주화는 희생자들의 고통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청산 없는 민주화는 어떤 사람들에게 수십 년의 아픔을 남깁니다. 처벌 없는 민주화는 언제든지 퇴행의 역사를 부활시킬 독버섯을 온전시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30년 부패 세력을 청산하여 미래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 반민주 행위 일체에 대해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탄핵 결정 후 특검은 박근혜를 즉각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리된 목록을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공개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교육 홍보하겠습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반민주 행위자 관련 상징물을 없애거나 민주주의 학습 기념물로 바꾸겠습니다. 특히 박정희 기념관을 반민주 행위 역사 기업관으로 바꾸고 그곳에서 반민주 행위자들의 역사를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세대들의 민주주의 학습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국민의 줄푸스의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줄푸스는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핵심 정책 기조였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줄푸스의 최초 위반자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은 줄이고 대기업을 위해 규제는 풀고 권력자들이 주도하는 법 질서는 세우자는 원칙이야말로 이제 분명히 청산 대상입니다. 대신 저는 국민의 줄푸스를 제안합니다. 노동시간은 줄이고 복지비는 풀고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국민의 줄푸스는 99%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노동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비정규직이란 말을 사전에서 아예 지우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를 늘리겠습니다. 기본소득보다 먼저 실현되어야 할 것은 공공복지입니다. 공공의료, 공공보육, 공공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권력을 나누고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임기 1년 반 내에 개헌하겠습니다.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겠습니다. 노동을 비롯한 사회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뿐 아니라 연령, 인종, 장애, 성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 피선거권 40대 이상 등 참정권 제한 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입니다. 촛불의 시선으로 광장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촛불 세대의 눈으로 19, 25, 40 제한을 철폐하겠습니다. 선거 연령 18세 하향은 당연합니다. 19세 이상 당원 자격 요건도 폐지하겠습니다. 25세 이상 국회의원 피선거권 요건, 대통령 출마 자격 40세 이상 요건도 폐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학 연합을 만들어 공정한 경쟁이 수저 계급으로 인해 더 이상 불가능해진 교육을 뜯어고치겠습니다. 창의성 중심 시대에 맞는 교육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주입식 교육이 문제였는데 30년 지난 지금도 주입식 교육이 문제입니다. 87년 이후에도 학교에서는 독재가 계속됐다는 얘기입니다. 창의성 중심 교육이란 공부에 관한 민주적 권한을 학생들에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에 원하는 사립대학까지 포함하는 대학연합을 만들고 대학연합의 공동전형, 공동학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 희년을 선포하고 20대 부채를 탕감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로 생긴 일정 액수의 부채를 탕감하겠습니다. 청년의 부채는 반값 등록금 약속을 안 지키고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정부 정책 실패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20대 부채 탕감은 정당합니다. 네 번째, 반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재벌을 해체하겠습니다. 금융논리가 아닌 산업논리에 따른 재벌개혁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다문화 시민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촛불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수출하겠습니다. 빈곤과 불평등, 차별이 만연한 세계에서 지금 지구 곳곳의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은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전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의 촛불을 엄청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촛불은 결국 박근혜, 이명박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독재와 신자유주의가 만든 세계적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과 그룹들의 네트워크를 새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입니다. 급진적이고 담대한 실천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국제 질서가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미래 산업에 대한 구상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모든 발전을 한 번에 날려버릴지도 모르는 대장의 싹이 있다면 잘라야 합니다. 첫 번째, 한미 FTA 폐기를 걸고 통상협상에 대처하겠습니다. 트럼프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미 FTA 체결 당시 문제가 됐었던 투자, 지적 재산권, 서비스 분야 등을 개정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당하게 협상하겠습니다. 둘째, 평화 상생의 한반도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매우 빠른 속도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급진적이고 담대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될 때입니다. 한반도의 화약고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로 만들겠습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 공격적 성격을 배제하도록 미국과 협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장사정포의 후방 철수 등 상호 위협 감소를 맞교환하겠습니다. 나아가서 2020년까지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권력형 비리와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를 위해 4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반민주 행위자 처벌 특별법과 반민주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난 10여 년의 권력형 비리를 재조사하겠습니다. 반민주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가 할 일은 이렇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진상이 은폐됐던 권력형 비리 재수사, 삼성 엑스파일 사건, 삼성 비자금 사건, BBK 및 내곡동 사건, 성완종 사건 등을 재수사하겠습니다. 과거 사실의 진상규명에 소급 입법은 불가피합니다.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조사를 특검 수사를 이어가다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및 자원외교, 방산비리, 용산 참사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부터 집행 과정까지 샅샅이 조사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들을 처벌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민주 세력 청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첩정책 청산하겠습니다. 반민주 정부가 추진했던 제도 및 정책을 청산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정책이 특히 그렇습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정책, 부역자가 위반하거나 제안한 정책은 확실하게 청산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안종범 등이 수첩에 적어 집행했던 수첩 정책은 전면 재검토 후 폐지하겠습니다. 넷째, 반민주 행위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반민주 행위 기억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반민주 행위자 임명사전을 편찬하겠습니다. 법 앞에 10,000만 평등한 사회, 그 10,000명의 블랙리스트들을 파악해서 국민 앞에 공개하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뿐만 아니라 역대 정경유착 관련자들이 리스트에 포함될 것입니다. 과거 권력형 비리 재수사로 드러난 모든 관련자들, 그리고 사건 은폐 가담자들을 포함하겠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 퍼져 있는 이른바 삼성 장학생들, 알자회 같은 군대 내 사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국정원, 언론의 반민주 행위 가담자들도 대상입니다.